지난 3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 당시 이 3대 평가사들이 가장 안전한 곳까지 손을 댈 것이다. 이런 진단을 내려드린 바 있는데요. 지난 8월에는 유럽의 피치사가 또 이번에는 무디스가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한 단계 아래로 낮췄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 비교적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이런 전망과는 다르게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예견됐던 일이긴 합니다만 무디스가 역시나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한 단계 아래로 강등시켰습니다. 먼저 시장의 반응부터 한번 보고 가시죠. 네, 우리가 파월은 예. 세계 경제 대통령이다. 무디스는 3대 평가사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상 요즘은 시장의 힘이 워낙 큰 것 같습니다. 파월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가가 올라왔고 예. 무디스의 강동 조치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와서 지금 집단지성, 개인 투자자의 힘 이게 굉장히 크다는 것을 입증한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예. 역시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 보면 우리가 이제 금요일에도 파월이 왜 그러느냐 전날에 사실 비둘기성 발언하다가 다음 날에는 강한 매파 발언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헤드 페이크 논쟁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파월 발언은 시장의 힘에 밀릴 것이다 하는 이런 쪽의 진단을 내렸습니다는 바로 토요일 새벽에 끝난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에는 당시에 무디스의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 부분을 강등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주가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파월과 무디스가 상당히 무색하는 이러한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자, 8월 발언이 흔들렸다는 것은 바로 헤드 페이크 문제죠. 예. 본인 발언이 결국은 헤드 페이크 문제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나중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뢰가 더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경제학자들도 지금 금리 인상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이냐. 파월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매파적 발언을 했지만 미국의 경제학자들 100분을 조사함으로 사실 87분이 금리 예. 인상이 지난 9월 조치로 마무리됐다 이런 평가가 나온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시 입장에서는 이렇게 강하게 오를 수밖에 없는 이런 예. 입장이다. 아무래도 지금은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제3의 관점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는 이런 양상이거든요. 정책 당국자는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또 시장은 개인 투자가들은 아직도 이제 집단지성이라 보지만 이게 조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있으니까 예. 결국 신뢰도 문제에서는 경제학자들의 얘기가 많이 이게 통한다고 보겠습니다. 결국 시청자 여러분 100분 중에 87분이 금리 인상 종결되다 보니까 파월이 어떻게 발언하든 무디스가 어떻게 조치하든 주가는 올라간다고 보겠습니다. 예. 지금 상태에서는 투자 심리 지표도 상당히 개선되는 걸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공포지수라는 BX 지수라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투자 심리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CNN FGI 지수 이런 예. 것도 속속들이 심리가 개선되는 상태에서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를 한층 높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지난 토요일에 끝난 우리 시간으로 미국 증시가 이렇게 급등하다 보니까 파월이 대수모에 걸려서 지금은 국채금리라든가 이런 쪽에 시장의 주도력을 상실한 상태다. 결국 기준금리가 시장금리에 좋다하는 여기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무디스 미국 신용등급 전망 강등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무디스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에 무디스는 피치 지난 8월에 피치라든가 예. 2011년에 S&P사는 좀 다릅니다. 기관 자체로 보면 왜 그러냐면 세계 1등 이렇게 평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아시겠습니다. 1등인지 2등인지 3등인지 하는 마켓쉐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미국의 양대사인 무디스와 스탠다드 푸어스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을 볼 때는 80%가 압도적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난 8월에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시켰던 피치는 사실 시장의 영향이 거의 없었죠.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3위이기 때문에 3위다. 3위이기 때문에 세계 3대 평가사다. 시장 점유율을 보면 무디스라든가 S&P의 월등히 뒤진다.
그래서 순위상으로 3위이기 때문에 세대 평가사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난 8월에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시키더라도 시장의 영향이 거의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S&P와 무디스 간의 경합관계가 금융 2008년 서프라임 모빌 사태, 그다음에 2009년 리먼 사태를 계기로 해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무디스와 S&P가 서로 엎치락뒤치락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경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번 기억을 한번 책이라든가 이런 게 미국의 그 신용등급 얘기, 금융위기 얘기할 때 많이 등장하는 게 예. 과거에 우리가 1987년인가요? 그래서 영국의 어부가 사실 헬리케인이 온다. 예, 그렇습니다. 이래도 불구하고 BBC 방송의 유명한 기상 전문가 당신들 뭐 하는 얘기냐? 근데 사실 어부의 그 이렇게 재현대로 결국 영국 전체가 해리케인에 의해서 경제 파탄이 되는 사태였었는데요. 예. 그 전에도 사실 2008년 이전에도 미국의 서프라임 얘기 나오고 유명한 루비니 교수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금리가 나온다도 불구하고 S&P사가 이걸 무시해 버렸습니다. 투자자들이 뭐냐? S&P는 투자자의 가이드에 가서 스스로 가지고 먹고 사는 데거든요. 예. 근데 이걸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가 없다고 진단하는 가지고 S&P가 굉장히 신뢰에 문제가 있었었고요. 2011년에도 미국에 사실 재정위기가 있었을 때 이 재정위기가 국가신용등급을 강등시킬 만한 사항이냐? 이게 너무 2009년에 오판에 따른 너무 신중한 성급한 결정이지 않느냐 하는 비판이 나왔던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디스가 금융위기 직전에는 서로 S&P와 경합관계 하다가 무디스가 두 사건을 계기로 해서 2009년 리먼 사태, 2011년 재정위기 사태를 계기로 해서 사실 완전히 S&P를 제치고 세계 제일의 이렇게 평가서로 올랐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이 더 궁금하시겠죠? 무디스가 세계 1위의 평가사인데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 부분을 강등시켰는데 왜 증시는 올랐을까? 이 대목이 이제 궁금하신 점이죠. 예. 그 점을 지금 수업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좀 민망한 얘기인데요. 누구를 평가하려면 본인부터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동안 무디스를 비롯한 이 3대 신용평가사들 문제가 좀 많지 않았습니까? 문제 많았죠. 3대 평가사라는 것은 투자자들의 안내 역할을 해서 예. 스스로 가지 먹는 이게 존재 가치입니다. 근데 본업을 못했거든요. 예. 그 본업을 못한 게 아시겠습니다는 3대 평가사들이 위기 평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금융위 이전에는 거의 무소불위 힘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데 당신네들이 얘기에 이런 재원을 무시해버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위라든가 유럽 재정위 같은 이런 것을 사전에 예고하지 못하니까 그거 예고해가지고 스스로 따먹는 기간이 그거 예고하지 못하니까 결국 본인의 업무를 잘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콩에 메주가 쓰더라도 안 믿는 거죠. 예. 피치스가 국가신용등급을 하향하더라도 이번에 무디스가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해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3대 평가사들이 금융위기에 아주 곤혹을 당하다 보니까 패턴이 상향 조정하지 않고 하향 조정하는 이런 패턴이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으니까 일반적으로 금융위기에 상향에서 하향 조정 패턴이니까 거기에 관행해서 벗어나지 못했죠. 이게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의뢰껏 당신네들은 하향만 조정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융위기에 이 예. 패턴이 어떠느냐. 상향 건수보다 하향 건수가 3배나 맡았습니다. 이게 3으로 맡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등급 조정은 굉장히 부담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면 홍앵커랑 저랑 뭐를 이렇게 열심히 치시는지 저랑 제 얼굴도 안 보시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홍앵커랑 나랑 이렇게 하면 예. 관계를 뚝 끊는 것보다 나중에 부담이 있죠. 사전에 전망 부분 있잖아요. 전망 부분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에 예. 굉장히 부담이 적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 무디스가 실제 등급 조정하는 것보다 전망 부분을 건드렸다. 그래서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무디스조차도 굉장히 신중하다 보니까
자, 이번에 조치에도 S&P라든가 피치라든가 미국의 재정 건전성 문제를 들어서 가장 늦게 무디스가 조정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무디스도 세계 제1위의 평가사긴 하지만 너무 신중하다. 자, 투자자의 가이드를 하려면 미리 조정을 해야 되는데 너무 신중하다 보니까 다 끝나서 S&P도 끝나고 피치도 끝나고 이제 와서 조정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무디스사의 이번 미국의 국가 등급 전망 강등 문제는요. 사실 전혀 새로운 내용이 또 아니진 않습니까?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죠. 그거를 자막을 쭉 해서 한번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PD께서 자막을 쑥 해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했습니다. 그 패턴이 뭐냐? 예. 한번 중국의 헝다 사태를 비롯해서 이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했던 한번 간행을 무디스에서 보겠습니다. 예. 자, 3년 전 헝다 사태 때 무디스가 중국의 인민은행 전망 부분을 인민은행 전망입니다. 이거는 중앙은행 전망입니다. 예.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와 똑같죠? 그다음에 올해 3월에 실리콘밸리와 시그니처 미국의 그 지방은행 사태를 계기해서 미국의 금융 시스템의 균열을 조졌는데요. 자, 무디스도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이번 조치와 똑같죠. 벗어나지 않았죠. 예. 그리고 미국의 연방부채 선이 올해 그 6월 달에 막 됐을 때 이번에 조치가 전혀 새로운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무디스가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그때 연방부채 한도가 자꾸 지연되고 있을 때 이미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전망 부분을 안정적에서 한 단계 강화시키겠다. 이런 예고를 했던 상태거든요. 예. 자, 이번에 한번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강등시킬 때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혀 새로운 내용이냐? 자,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다. 이 요인을 들고 있죠. 예. 그다음에 정치적 가버넌스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정치적 가버넌스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시청자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 예산안이 45일 연장했던 것이 11월 17일 날 끝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자, 45일간 시간을 벌었는데요. 피스컬 이어 2024년의 예산에 대해서 얼만큼 진전이 됐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예. 사실은 하원 의장조차도 세 번인가요? 설왕설래하는 과정에서 지금 간신히 뽑아낸 상태입니다. 정예산을 이렇게 처리하려면 그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한 최소한 102가지 정도가 절차가 마무리돼야 됩니다. 그 시청자분의 이렇게 시간을 위해선 좀 그걸 줄이겠고요. 이걸 조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하원 의장이 된 마이크 존슨이 자, 이번에 예산은 연장하겠다 하는 입장이죠. 지금 빨라야 1월 15일이다. 1월 15일이다. 1월 15일까지 안 된다. 4월 15일까지 가겠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4월 15일이니까 만약에 4월 15일까지 간다면 어떻습니까? 미국의 회계 연도는 10월 1일서부터 다음 연도 9월 30일까지입니다. 자, 피스컬 이어 2023 처리하지 못하고 4월 15일까지 간다면 자, 1년에 반 이상이 이 임시 예산을 처리하지 못하고 간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 첫 번째, 공화당과 민주당 간에 2024년 대선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치러지거든요. 예. 그러면 대선이 시작하기 전에 예산안도 처리하지 못한다. 공화당과 그것도 민주당의 갈등을 빚어서. 예. 특히 공화당이 하원 의장의 달상인데 또 공화당 내에서도 갈등을 빚어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재정의 건전성 문제를 정적 가버넌스를 들어서 자, 무디스가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에 국가신용등급 전망 부분을 한 단계 강등시킬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시장에서 예측했던 시각과 뭐가 다르지 않느냐. 만약에 국가신용등급 전망이 국내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마치 일면 토업으로 된다면 미국 증시가 많이 떨어져 있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같이 여러 가지 패턴들을 쭉 역사적 히스토리컬을 한다 보니까 예. 결국 시장의 예상치에서 벗어난 게 없다. 시장의 예상치에서 벗어난 게 없다. 그러다 보니까 파월도 역할을 못하고 그다음에 무디스 제 역할을 못한다. 결과적으로 보면 금리는 증시는 종전 패턴대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제가 뭐 자막을 잠시 수정할 게 있어가지고 네네네. 예, 그게 못 뺐는데요. 자, 다음 질문을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디스 이번 조치를 2011년 에세핀사의 조치와 비교하는 시각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경제 12년과는 또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국내 언론에 이번 조치가 무디스의 조치고 예. 미국의 양대 평가사니까 S&P의 2011년 조치와 비교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이거는 상당히 잘못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S&P가 2011년에 조정할 때에는 국가신용등급 등급을 조정한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등급 조정이 아니라 전망 부분을 조정한 겁니다. 예. 이거는 좀 상당히 다른 점이거든요. 그렇죠. 자, 일반적인 패턴을 제가 말씀드렸을 때 지금은 S&P든 무디스든 한번 곤욕을 당하기 때문에 등급 조정을 바로 가지 않는다. 등급 조정을 가져가면 자, 시장에 충격을 미치지만 전망 부분 향후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등급 조정과 전망 조정은 다들 시청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근데 서로 상이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2011년의 미국과 지금까지 미국과는 서로 같이 비교하는 시각은 잘못돼 있고 또 국내 증시에서 영향도 2011년에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 그다음에 2013년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를 이렇게 따진다면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비교하는 것은 잘못돼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내 증권사의 페이퍼가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쫙 해서 그런 분석이 오늘 아침에 아마 그 투자자의 전해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미국 경제 상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011년에는 금융위기 직후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2011년에는 미국의 리먼 사태가 딱 터진 게 2009년이지 않습니까? 갈피를 잡는 상태에서 2011년 재정위기 상태를 맞았거든요. 이때는 미국 경제는 모든 면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에는 미국 경제가 노랜딩이다 할 만큼 경제가 좋습니다. 또 3분기에는 4.9%의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예. 여기와 다이렉트리 2011년에는 미국의 S&P의 국가신용등급 강조했을 때 이런 조치가 나왔는데 이런 영향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이런 영향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시청자분한테 꼭 좀 말씀드리면 히스토리컬 데이터에서 자, 이 그래프 가지고 분석하는 기법 그래프 가지고 분석하는 기법은 늘 말씀드립니다는 자, 홍앵커가 2011년에 지금부터 예. 12년에 홍앵커와 그다음에 22년이 지난 홍앵커와 똑같은 표현을 하면 상당히 다른 거거든요.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죠. 예. 자, 지금은 세계를 하나로 한 손에 볼 수 있는 모바일 폰이라든가 다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뉴노멀 사회 아니죠? 그렇죠. 뉴노멀 사회죠. 그리고 한국 경제 TV라든가 이런 쪽에서 세계를 한눈에 그것도 아침부터 전해주는 이런 쪽에 방송 인프라가 많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측면에서 과거에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된다 하는 이런 분석 기법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사실 가장 궁금한 부분은요. 우리 달러 투자자 입장에서 앞으로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 2011년 같은 폭락 사태 재현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네, 사실은 그때 당시에 예. S&P의 그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등급을 2차 세계대전 이래 트리플 A 등급에서 가장 먼저 조치를 했기 때문에 예, 그렇죠. 미국 증시도 많이 떨어졌었고 특히 국가신용등급 때 달러 가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무디스가 국가신용등급 전망 부분을 이렇게 한 단계 강등시키다 보니까 예. 달러 가치가 거의 폭락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달러 가치가 폭락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약세를 보이지 않겠느냐 하는데요. 준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달러 예. 인덱스 지표를 한번 정영국 PD께서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같이 보여주시죠. 이렇게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상태는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1월 13일 조치죠. 한번 11월 13일 단일 수치로 한번 좀 말씀을 보여주시겠죠? 예. 일주일 수치가 아니라 단일 수치. 단일 수치는 예. 약간 떨어졌을 겁니다. 0.1% 떨어졌거든요. 예. 근데 2011년에는 이걸 비교해 드리는 시각은 2011년은 하루에 달러 가치가 중심 통화인데도 불구하고 2%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번에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이 강등되면 예. 달러 가치가 폭락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인데요. 사실상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 10월 대비해서 지금까지 달러 스마일 이론이라든가 달러 임페리얼 서클의 기본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 증권사에서 달러 가치가 폭락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시각은 이렇게 이번 같은 경우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궁금한 사항 두 가지를 또 한번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자,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느냐, 떨어지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이번에는 달러 가치가 폭락할 가능성이 적고 예.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다는 미국의 국채 부분이 세계 안전한 자산으로서 위상은 많이 둔화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사실 2011년에도 미국의 그 재정이기 때문에 예. 미국의 사실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는 것은 달러와 미국의 국채인데요. 예. 그때는 미국의 국채보다 달러 가치에 영향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사실 달러보다도 미국의 국채에 영향을 받는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지금은 2011년 대비해서 지금 미국의 재정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재정 적자도 그렇고 국가 그렇죠. 채무도 비롯고 GDP 대비해서 안 좋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2011년은 미국의 대선이 끝났습니다. 예. 이번에는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와 지금 사이는 미국에서 보면 완전히 갈기갈기 쪄진 상태입니다. 예. 미국이 이렇게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다 이렇게 표현해서 유나이티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는 지금 유나이티드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바이든 국가, 트럼프 국가 분리할 정도로 합중국이라는 이미지가 적습니다. 예. 그런 상태가 결과적으로 예산 처리가 지금까지 안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미국의 국채는 이번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안전자산으로서의 위상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미국 국민들도 이걸 알아서 안전자산이다 하는 상태에서 예. 자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미국의 지난 5월 2일서부터 미국의 그 기준금리는 50bp뿐이 안 올랐거든요. 그런데 국채금리는 어떻게 올랐습니까? 약 120bp 올랐거든요.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죠. 그러면 미국의 금리가 가파르게 올랐다는 것은 국채 가격이 그만큼 폭락했다는 얘기죠. 예. 자, 올해 들어서 미국의 금리가 떨어진다. 여러 가지 코로나라든가 뭔가 해서 굉장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이런 거에서 세계 경제가 어렵다. 그러면 금리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위험이 있으니까 안전자산 미국 국채 사라 이렇게 얘기했던 국내 증권사들이 대부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지금 1년이 앞둔 1년에 12월 정도 이렇게 되는 이런 상태에서 보면 올해 투자해서 미국 국채 투자한 사람들이 가장 손실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하버드 국채보다도 더 미국의 국채가 떨어지는 상태다. 예.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국가 신용등 전망 부분은 왜 재정 건전성을 가지고 얘기했느냐? 예. 왜 재정 건전성을 가지겠다? 앞으로 자 6개월 전망이라는 것을 6개월 정도 투자자들의 가이드 할 때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개선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이번에 전망 부분을 안정적 스테이블해서 네거티브로 조정을 한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6개월 후에 자 국가신용등급은 미국의 국채에 대한 등급이거든요. 6개월 후에 지금 뭐냐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됐는데 실제 등급은 어떻게 될까? 실제 등급도 지금 상태에서는 자 떨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사실 문제는 국내 증시, 우리 경제입니다. 자, 이번에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강등시켰는데 우리한테도 시사점은 참 많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무디스사에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 이렇게 전망 부분에 강등시킨 것은 예. 이제 3대 평가사들이 매년 4월과 11월 달에 정례 회의를 거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보면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 국가 신용등급도 연례 점검하는 시기가 됐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청자분이 자 공매도를 금지시켰는데 일부에서 이렇게 보면은 자 우리나라가 사실 그 모건 스탠리의 지수에 MSCI에서 편입이 어려운 게 아니냐 하는 쪽이 있었고 예. 그다음에 이걸 같이 해서 국가 신용등급 전망도 강등되는 게 아니냐 이런 쪽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MSCI 지수에 공매도 금지라는 이 대목이 극히 일부의 사항이다. 공매도 금지 입고로 우리나라가 MSCI 지수에 사실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지 못한다. 이렇게 도식적으로 예언은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들의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공매도 금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뭐냐
한국에서 투자 포지션, 포트폴리오 포지션은 변동시키지 않겠다 하는 것이 기획재정부가 시장에서 워낙 이 문제에 대해서 국내 증권사들이 그것도 MSCI에 탈락한다, 편입되지 않는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 기획재정부에서 이거 편입해서 보도자료까지 나온 것도 아실 겁니다. 실제로 보면 글로벌 인베스트뱅크의 조사에 보면 자, 공매도 금지가 S&P 지수에 마치 편입이 안 되는 것처럼 도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 전망 강등을 개최해서 공매도 금지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국가신용등급 강등시키냐 이 대목은 국가신용등급은 사실은 공매도 금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평가항법 보면 자 국가신용등급의 평가항법 보면 크게 네 가지입니다. 예. 하나는 매크로 사이드의 경제지표. 그러면 왜 공매도 금지와 관계가 없느냐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다음에 마이크로 사이드에 이렇게 그다음에 산업재 인더스트리얼 위험, 그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정학적 위험이거든요. 이게 네 개 항목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공매도 금지가 미국에서 국가신용등급 강등 조치가 나왔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국가신용등급 강등 조치한다 하는 것은 현 정부와 저는 옹호하지 않습니다. 현 정부 두들겨 팰 때 많습니다. 근데 아는 건 정확히 아셔야죠. 그래서 국가신용등급 강등할 때 그 평가 요소는 공매도 금지와는 이렇게 관계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한국에 이번에 국가신용등급 연례 정마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도 재정 건전성이다. 자, 우리나라도 정적 가버넌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추경호 팀에서는 재정 준칙을 마련해 달라. 그다음에 야당에서는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좀 쓰자. 이게 미국과 똑같처럼 공화당과 민주당이 보이는 정적 가버넌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재정 건전성 문제를 들어서 이번에 국가신용등급, 국가신용등급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전망 부분, 등급은 가져갈 수는 예. 없습니다. 전망 부분에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시각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조하는데 공매도 금지와 국가신용등급과는 평가 요소로 볼 때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